1950년 내 나이가 고작 6살이었습니다. 북한군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에 온 동네가 뒤집어졌던 그날은 지금도 퍼뜩 생각납니다. 콩 한 조각도 나눠 묵던 조용하던 우리 마을이 눈 깜짝할 새 공산당 지옥으로 변해빛지에 비란 안 가면 다 죽는다고 아버지는 급하게 옷까지 몇 벌만 챙겨서 내 손 잡고 억수로 뛰었습니다. 그날은 왜 또 눈이 그래 억수로 퍼붓던지 발목까지 푹푹 빠지는 눈밭이 발목을 잡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나십니다. 부산 가는 길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깜깜한 터널 같았습니다. 갈날 같은 바람이 온몸을 핥히고 추위는 때마다 우리 목숨을 위태롭게 했지에. 근데 어린 내한테는 그 모든 고통보다 더 무서운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피란민들이 억수로 뒤엉켜 울부짖는 인파 속에서 아버지 따뜻한 손을 놓치 붙던 그 순간 말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목 터져라 불렀습니다. 근데 메아리만 돌아올 뿐 아버지 그림자도 안 보이는 기라. 내 조그만 세상은 그래 아버지 손 놓치자마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잃고 나는 망연자실해 갔고 길바닥에 주저앉았지에. 근데 엉덩이에 찬 기운이 확 돌자마자 벌떡 일어나 다시 뛰었습니다. 누가 어린애한테 눈길이나 줄 여유가 있었겠는겨. 그저 무작정 앞서가는 사람들 뒷모습만 졸졸 따라 걸었습니다. 저 사람들 따라가면 아버지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어딘가 따뜻한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하나로에 밤에는 길바닥이나 헛간에서 쭈그리 앉아가 울다 지쳐 잠들고 낮에는 버린 음식 조가리 주워 묵으면서 연명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그래 정처 없이 헤매다 간신히 도착한 데가 낯선 부산 아닙니까? 전쟁통이라도 부산은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했고 특히 국제시장은 온갖 물건하고 사람들이 뒤섞여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이 모든 혼란이 한데 모인 것만 같았지에 누가 거 가면 뭐라도 주워 묵을 수 있다 했던가. 어린 내 발길은 자연스레 제일 시끄럽고 분주한 그 국제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천막들, 미제 물건, 파는 양품점들,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인 가게들. 그저 모든 게 날 집어삼킬 듯한 사람 냄새, 흙먼지 냄새 가득한 억수로 큰 미로 같았을 뿐 아입니까? 낡은 천막 밑에 쭈그리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지직거리는 라디오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왔지에 뭔 말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그 소리가 억수로 이상하게 날 위로해주는 기라. 아버지가 잠들기 전에 불러주던 자장가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그 라디오 소리가 아버지하고 인연이 끊겨버린 이 세상에서 내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린 내한테 전쟁은 모든 걸 뺏어간 억수로 매운 겨울이었습니다. 찢어진 낡은 옷 붙잡고 그저 덜덜 떨면서 밤을 지샜지에 언제쯤 이 길고 긴 악몽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밤들이었습니다. 국제시장에서의 삶은 전쟁터보다 더 지독했습니다. 밥 한 끼 때우는 것마저 전쟁이었으이께에 내 같은 고아들이 한둘이 아니었고 살람은 눈치껏 후딱후딱 움직여야 했습니다. 남의 집 나르고 굳은 일 거들면서 겨우 배때기 채웠지에 매일매일이 살기 위한 악다군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독한 기술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쓰레기 더미 뒤지다 묵을 거 찾고
버린 부품들 주워 모으면서 조그만 기쁨도 느꼈으이께에. 그러던 어느 날 아입니까? 늘 하듯이 고물 더미를 뒤지다가 나는 버려진 강통 라디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보기엔 그저 흙투성이에 녹가지 쓸었던 고철 덩어리뿐이었지만 억수로 이상하게도 그 낡은 라디오에 자꾸만 마음이 끌리는 기라. 마치 잃어버린 친구를 만난 것 마냥 말입니다. 호기심에 이리저리 만지작거리다가 어디서 주워온 얇은 철사로 망가진 데를 톡톡 건드려 봤습니다. 그러자 지직 하는 노이즈와 함께 거짓말처럼 희미한 소리가 나오는 기. 아입니까? 내 조그만 세상에 울리 퍼지는 그 소리에 나는 온몸에 전율이 확 왔습니다. 얼음처럼 꽁꽁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만 같았지에. 그때부터였습니다. 나는 버려진 라디오들을 주워다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자체가 많이 신기하고 좋았지만 곧 더 큰 기쁨을 찾았습니다. 고장나 쓸모없던 라디오가 다시 소리를 내면 그걸 들고 온 사람들 얼굴에 걱정하고 슬픔은 가시고 안도하고 희망이 번지는 걸 보게 된 기라. 손님들은 내한테 저마다 감사 인사하고 기쁜 표정을 지었지에.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라디오 땜장이가 돈 버는 일만 하는 기 아니라는 거에. 부서진 라디오 부품처럼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기술 배우면서 나는 어딘가 살아계실 아버지하고도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라디오는 내한테 그저 기계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아버지하고의 유일한 끈이었고 내 삶의 조그만 등불이었으이께에. 국제시장 한 구석, 먼지 쌓인 낡은 작업대 위에서 나는 매일매일 희망의 주파수를 맞춰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와 그리 퍼뜩 가던지에. 어린 꼬마였던 나는 어느새 억수로 커가지고 국제시장의 베테랑 라디오 땜장이가 됐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나의 김철수보다는 라디오 땜장이 철수 아저씨라고 불렀지에. 내 이름보다도 내 직업을 뜻하는 그 별명이 와 그리 정겹게 들리던지 내 손만 닿으면 죽은 라디오도 다시 숨 쉬는 것처럼 거짓말처럼 다시 소리가 나십니다. 비익칙칙거리는 노이즈 속에서도 정확히 고장난 데를 찾아내고 투박하이 보이던 내 손으로 억수로 섬세하게 부품들을 다루는 내 모습은 국제시장의 명물이었습니다. 내 작업실은 항상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지에. 연장하고 인두 연기 냄새가 뒤섞인 낡은 연장들하고 쌓인 고장난 라디오들, 그리고 그 안에서 흘리 나오는 희미한 라디오 소리가 내 매일매일 사는데 배경음악 같았습니다. 내 작업실에는 온갖 사연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군대 간 소식 애타게 기다리는 할매 할배들, 고향 떠나와 향수병 앓는 아지매들, 멀리 타향에 있는 가족 소식을 라디오로 들어야 하는 아재들. 나는 그 사람들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망가진 라디오를 고쳐줬지에. 라디오가 다시 소리를 내면 그 사람들 얼굴에서는 걱정하고 슬픔 대신 희망의 빛이 살짝 보이곤 했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억수로 많이 사람들의 끊어진 소식을 이어주면서 살았습니다. 텔레비전이 많이 보급돼서 세상은 변해갔지만 라디오는 여전히 누군가한테는 유일한 세상하고 연결되는 통로였으이께에. 내가 이어주는 라디오 소식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살아가는데 억수로 큰 위로가 됐지에. 근디 참 내 자신한테는 아무 소식도 닿지 않더이다. 수많은 주파수를 잡았지만 정작 내 귀에는
침묵만 가득했지에. 수십 년이 흘러 아버지 이름, 얼굴, 그라고 피란길의 마지막 기억들까지 갈수록 희미해지는 세월 흔적 속에서 나는 아버지를 잃었다는 현실하고 매일매일 싸워야 했습니다. 내가 고쳐주는 라디오처럼 언젠가는 아버지하고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은 안 놓쳤습니다. 말없이 고장난 라디오 고치듯이 어딘가 계실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기다림은 내 삶의 일부가 되뿌스 있게에. 국제시장 한 구석에서 나는 라디오하고 같이 잊혀진 이름, 그라고 끊어진 인연을 찾아가는 세월을 살고 있었습니다. 내 삶은 그저 누군가의 소식을 전하는 긴 침묵의 기록하고도 같았지에. 1980년대 대한민국은 억수로 들썩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라고 그해 여름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던 한 방송이 시작됐지에. 바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생방송 아입니까? 처음에는 라디오에 익숙한 내한테 텔레비전은 그저 소리 없는 그림뿐이었습니다. 근디 갈수록 브라운관 속에서 흘러나오는 억수로 마이 사연들한테 나도 모르게 푹 빠져붙지에. 라디오로만 소식 듣던 거하고는 다르게 텔레비전 속 이산가족들, 울부짖고 눈물 흘리는 기는 진짜 드라마보다 더 생생하고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작업실 문 닫기 전에 동네 사람들이 모이든 텔레비전 앞에서 넋을 놓고 그 사람들 이야기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지. 다들 저런 심정이었을 거야. 혼잣말로 되뇌면서 같이 울고 웃었지에. 내 속 깊이 묻어놨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그 방송 통해서 다시 터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입니까? 늘 하던 대로 방송을 놓고 보고 있던 밤이었습니다. 피곤한 몸으로 라디오 고치다 겨우 잠이 들락했는데 말입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리나오는 진행자 목소리가 문득 내 귀에 확 들어오는 기라. 억수로 마이 이름들이 오고 가는 와중에 갑자기 귀에 딱 꽂히는 석자, 실종자, 철수, 내 이름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번개라도 맞은 것 마냥 온몸이 굳어붙지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니 텔레비전 화면만 바라볼 뿐 나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바싹 말라있던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댐 터진 것 마냥 주르륵 흘리내리더이다. 그러면서 억수로 마이 찾아 헤매던 소식이 텔레비전 화면 통해서 기적처럼 내한테 닿은 기라.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라디오 부품 하나하나에 아버지하고의 추억하고 희망을 담아왔던 내 삶에 드디어 기다리던 주파수가 잡힌 순간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나는 감격하고 같이 밀려오는 복잡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진짜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기라에. 낡은 라디오 만지던 손은 이제 텔레비전 브라운관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시장의 허름한 땜장이 김철수한테도 세상은 마침내 그토록 간절했던 이름을 불러준 기라에. 다음날 아침 국제시장은 와그리 소란스럽던지에. 소문은 내가 직접 말하기도 전에 마치 폭풍처럼 퍼뜩퍼뜩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내 작업실로 달려와 내 등을 두드리고 눈물 범벅된 내하고 같이 기뻐해줬지에. 평생 남의 소식만 이어주던 이 댐장이한테 드디어 내 이야기가 시작된 기라. 나는 텔레비전, 방송국 사람들,
도움받아서 아버지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아버지 만난다는 생각에 밤잠 설쳐가며 어린 시절 기억을 되새겼지에 아버지는 날 알아보실란가? 어떤 모습으로 변했으실란가? 겁도 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아버지 만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내 몸은 방송국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내 영혼은 아직도 피란길 눈밭에 서 있는 것만 같았지에 내 손에는 오래도록 같이 했던 낡은 연장 가방 대신 어린 시절 아버지하고 같이 들었던 조그만 휴대용 라디오가 들리 있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걸 뺏어간 뒤에도 라디오는 내 곁을 지키면서 아버지하고의 유일한 끈이 되줬으있기에 길고 긴 기다림 끝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그 순간, 그 떨림하고 벅찬 기분은 평생 못 잊을 깁니다. 지직거리는 노이즈 속에서 인생에서 가장 선명한 목소리를 들었던 순간 아닙니까? 라디오는 내한테 그저 소리 나는 기계가 아닙니다. 춥고 배고팠던 피란길에서 날 위로해줬고 외로웠던 국제시장에서 살아가는데 이유가 돼줬으며 마침내 아버지를 찾아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오래도록 남의 소식만 이어주면서 내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나는 그 모든 과정을 라디오하고 같이 했습니다. 전쟁 아픔하고 이별 슬픔 속에서도 결국 사람은 서로 연결되고 싶어 하는 희망은 안 버린다는 걸 깨달았지에 그때는 그랬지 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오늘은 어쩌면 라디오가 들리준 제일 아름다운 노래 소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국제시장의 라디오 땜장이로서 사람들 소식 이어주고 끊긴 인연을 다시 잇는 일을 말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는 여전히 내 삶의 일부 아닙니까? 그라고 영원히 아버지하고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깁니다. 이 오래된 라디오 속에서 흘러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는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기억하는 노래처럼 들립니다. 삶이라는 기, 잃어버린 주파수를 다시 찾아가는 과정 아니었나? 나는 그래 생각해 봅니다.